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노비와 노예의 차이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자꾸 조선왕조가 무슨 뭐 노비가 많다는 또 헛소리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물론 노비는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노예와 노비의 차이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 노예관에 대해서, 이 노비가 뭐고 노예가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뭘 얘기하냐? 노예가 뭐 형식적으로 노예 다 없앴죠. 전 세계가 다 노예가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정말 노예가 없어졌습니까? 진짜 노예 노동이 없어졌나요? 전 세계에 노예 없는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만 대보시죠. 하여튼 전 세계에 창녀, 불법 이민자, 하층민, 심지어 전과자, 진짜 하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느 나라에 있으면 단 한 나라만 대보시라 이겁니다. 즉 지금 시대 노예를 없애는 건 형식적으로 없앤 거예요. 실제 노예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미국도 지금까지도 노예가 있어요 지금. 아니 애초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민 다속 때문에 몰렸지만, 처음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는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왜 지지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새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보니까 유용한 거예요. 돈이 되고. 그러니까 오래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불법 노동자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잡아 색출하고. 심지어 학교 다니고 있는 미국에 나가지고 미국 시민인 그런 애들을 막 가지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이 히스패닉이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가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예 문제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빌레몬서에 유다서 강의도 했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재미나게 노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도 훌륭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근데 왜 노예발 안 시켰을까요? 나름대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막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자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쓸 때 빌레몬 무조건 노예 해방시켜 이렇게 헛소리 했습니까? 간청한다고 했지. 이왕이면 노예 해방하는 게 좋다. 야 노예에서 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정은 빌레몬이 하는 거지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노비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노비가 없애려면 무조건 수용시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죄수들 다 풀어줍니까 길바닥에? 아니면 이슬람처럼 팔다리 잘라가지고 팔다리 잘라버려 그냥? 돈을 받든지, 돈이 없으면 자신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는 게 율법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용시설을 죄수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학교라고 해요. 왜냐면 감옥 가서 뭔가 나쁜 건 다 배운다 이겁니다. 왜 감옥에는 뭐 소매치기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더 뛰어난 범죄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유럽의 재범률이 낮은 이제 범죄자들 연구를 해봤대요. 어떻게 하면 재범률이 낮냐? 그랬더니 첫째가 할 일이 있고, 둘째가 동물을 많이 키운다고요. 그래서 막 어떤 동물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런 죄성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많은 돈이 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겠죠? 이걸 다 따지고 보니까 결국 뭐냐? 노비로 삼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노비가 뭡니까? 노비는 이제 시골에 가서 이 죄를 져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팔려가지고 주인 시킨 대로 땅도 갈아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나갈 때는
이제 뭐 비성경적인 사람은 이제 그냥 쫓아내지만 성경적으로 많은 품삯을 주게 돼 있잖아요. 딱 보니까 노비인 거예요, 그냥. 노예. 예, 물론 이제 성경적인 노예죠. 애초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하고 노비는 수급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아니 조선시대에 노비가 많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노비 시장 본 적 있습니까? 노비 시장은 조선시대 노비 시장은 소설에도 안 나와요. 근데 로마하면 유명하게 노예 시장이죠. 싸다 싸. 싸요. 오늘 뭐 음화 스님, 음화 연립, 다른 나라 음화 15님이 연립하면서 싸면서 물건도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시장이 존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정 수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비는 뭡니까? 노비하고 노예 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의 가장 중요한 게 포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면서 멀쩡히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군사 기술, 이제 군대 기술이 무기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들 노예로 팔아온 거예요. 실제로 콜럼버스도 그래서 노예로 많이 팔아왔다 이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우리가 쳐들어오게 노예로 잡으려고 많이 이제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근데 그 한국의 노비들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물론 그 중에 부정부패로 억울하게 이제 노비가 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죄를 지은 죄수도 아니면은 빚을 져가지고 빚 때문에 노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즉 어쨌든 형식적이도 모든 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잘못으로 노비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결혼 문제에 생기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은 노예들한테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노예가 그냥 늙어 죽게 했을까요? 나중에 중세시 때 농노로 바뀌긴 하지만 농노와 노예 차이는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왜 조선시대 노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노비들은 나중에는 이게 결혼하고 양반들하고도 결혼해요. 이 빌어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게 하도 돈이 없어서 신분이 차라 노비랑 결혼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왜 결혼이 조선시대는 자유로웠는데 왜 로마 제국이나 그런 시대는 결혼이 어렵냐 이겁니다. 결혼이 불가능하죠 아예. 간단해요. 애초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노예로 삼았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가 노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득권이 못 믿는 거예요. 언제 보복할지 모른다. 왜? 억울하게 노예가 됐으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맴매하고 막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어가지고 언제 보복할지 모른다고 제발 저려가지고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왜 결혼뿐만 아니라 이 돈 많은 노비도 많았냐? 간단해요.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잘못으로 이제 노비가 된 거니까 어느 정도 믿고 신뢰 관계가 있어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기 전에 무식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 노비 비판하다가 배운 다음에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 조선의 노비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돈이 많아요. 둘째 땅도 많아요. 이 전국토의 뭐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웃기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한 약 반 정도는 노비가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사실상. 그걸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토지 개혁 때 일본이 토지 한다고 했을 때 토지 수서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막 간도로 가고 막 그랬냐?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제가 이 토지 조사하면서 이걸 합치면서 지주만 좋게 하고 이 경작권을 갖고 있던 농민들은 다 소장농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도 많이 나고 독립운동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알아. 그냥 서류상에 노비가 많네. 조선은 한심한 나라네. 이런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도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실제로 명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자성의 반란으로 망했잖아요. 이자성의 반란이 농민 반란이에요. 노비도 없고 그렇게 살기 좋은데 왜 반란시키냐고 이자성이. 왜냐? 노비도 없어도
이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뿐더러 노비가 없다고 표현이 맞아. 그만큼 뭐냐 창녀가 많은 거예요. 이 무협지도 나오지만 이 뭐야 주전만 이 묵으러 가면은 거기에 죄 창녀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완전히 거리 하나가 완전히 창녀인 거리도 있죠. 근데 창녀를 정부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창녀는 개인 소유물이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막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뭐 팔 정도라고 이 창녀를 이 멀쩡한 처녀 잡아다가 창녀로 만드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 8가지가 없다는 둥 8가지 완전 인간 쓰레기라는 둥 하여튼 별게 다 있는데 하여튼 오히려 조선시대는 사업과 공업을 억압하니까 창녀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뭐 탈말은 더 많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뭐 우리 조선시대 뭐 노비가 많고 심지어는 뭐 조선시대는 딴 나라 침략할 수 없어 자국인을 노예로 삼는 다른 등 다 멍청한 헛소리입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심심하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무라이가 이 뭐가 댕경해버리고 이 아랫 사람들 중국에서는 왜 심심하면 농민말라 이런지 그걸 모르는 멍청한 소리예요. 뭐 나중에 왜 조선시대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23살이었대. 절묘하죠. 그래서 한참 웃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영국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는데 영국 평균 수명은 내가 알기로 대충 22살입니다. 왜 22살인지 아십니까? 영국에 석탄이 많아가지고 애들을 죄다 석탄 농우도 이 광부로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만 되면 쭈글쭈글해진대 얼굴이 이 노인처럼. 그리고 막 공장에 공장에서 애들이 편하다고 고용하는데 그래가지고 공장 기계에 손 찔려가지고 막 잘리고 막 그런 사람이 부주식 기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온도계 만드는데 이 붓으로 온도계 만드는데 그 수은 담겼던 붓을 모으려고 혀로 이제 이 붓을 모았다는 거예요. 참. 오죽하면 말이게 이런 상황에서 없어도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도 이제 나 막 앉아서 자고 주쳐서 자면은 이실링 되고 막 하여튼 북한보다 못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니까 조선은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일파가 많은 거예요. 이런 헛똑똑이가 많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